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 중인 차희성 교수라고 합니다. 무용CM 경진대회에 참석하신 여러 학생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경진대회 잘 준비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이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에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요. 요약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한 후에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자,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그 강의 내용은 크게 이제 타당성 분석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타당성 분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타당성 분석이 되겠고요. 다른 어떤 기술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제도적, 환경적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타당성 분석 기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기법들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떠한 형태로 타당성 분석 과정에 대입을 해보고 그 예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요러한 과정으로 오늘 그 강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경진대회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인천 지역의 상상 플랫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과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보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경진대회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접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설 사업 관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다이어그램이죠. 코스트 인플루언스 커브라고 하는 비용 영향 곡선 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은 적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크지 않다.
이러한 이론이 이제 코스트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 코스트 인플루언스 커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인데,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켜 본다면 이 무슨 얘기냐면, 초기 단계, 다시 말해서 피저빌리티 스터디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코스트 부분이라든지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초기에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피저빌리티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곡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자면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거치게 돼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건축주나 아니면 그 건물 사용자한테 넘겨줘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개의 상세한 단계로 또 다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플래닝 하는 단계, 그리고 컨셉셜 플래닝 하는 단계, 스코프 데피니션 하는 단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설계와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운전과 그리고 이제 커미셔닝에서 이제 뭐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그 사용하고 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요 세 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개념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범위를 결정하는 요 단계가 어떻게 보면 feasibility study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플래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왼쪽에 이제 써져 있는 내용들처럼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그 비즈니스 플래닝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한다는 거는 금융을 계획한다는 거죠. 금융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보통 건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파이낸싱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그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을 그 끌어다가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연 그런 그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결국 이제 파이낸싱이잖아요.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금융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산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업을 이제 실제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일 것인지를 계획하는 게 캐피탈 버지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영업이죠, 영업.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상업용 또는 경제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테넌트, 다시 말해서 세입자를 또는 그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일즈 플래닝, 요거는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그거를 제3자한테 이 양도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게 이 비즈니스 플래닝 단계에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컨셉 플래닝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요 이제 비즈니스 플래닝 단계에서 거쳤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선정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견적도 내보고요. 그리고 개념적인 업무 범위도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리고 공법이라든지 대지나 부지나 이런 것들도 선정하는 단계가 컨셉 플래닝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상세 그 업무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설계에 돌입하기 전에 상세한 견적, 디테일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리고 실제 수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설계하는데 뭐 한 6개월, 시공하는데 뭐 한 2년, 최종적으로 준공하는데 마무리해서 준공하는데 뭐 한 3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일스톤을 잡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가 디테일 스코프 데피니션 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가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그 사업 관리, 건설 사업 관리에서 얘기하는 코스트 인플루언스 커브라든지 초기 단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타당성의 종류, 타당성 분석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이 가장 으뜸이겠죠. 타당성 분석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즉 내가 얼마만큼의 그 경제성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재무적. Financial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들은 그 타인의 자본, 다시 말해서 투자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그 차입금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금융적으로 서바이벌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불리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그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이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대안이라든지 과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서바이브 가능한 건지, 즉 다시 말해서 뭐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그죠? 한 번도 적용해 보지 않은 그런 대안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그 무리가 따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잘못됐을 때 이 프로젝트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가 있는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 세 번째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사회 환경적인 타당성 분석과 법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관적 견해가 굉장히 인제 많이 그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성 분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회 환경적 타당성 분석의 예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법적 제도적 타당성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건축 법규라든지 다양한 뭐 이 도로, 교통
뭐 소음, 뭐 공해 뭐 이런 이제 제도나 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규율이나 어떤 그 뭡니까 법규나 이런 것들이 저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이 법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의 내용은 비단 경제성 뭐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고 이런 기술적, 사회 환경적, 법적 제도적 이런 그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이 성패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타당성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짚어봐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의 인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인제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 기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이 4 가지가 있습니다. 4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인제 순현재가 분석, NPV 분석이라고 하는 순현재가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해서 IRR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익 비용 비율법이라고 해서 Benefit Cost Ratio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회수 기간법, 그래서 Payback Period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순현재가를 분석해 본다든지 내부 수익률을 따져 본다든지 BC 레이쇼를 따져 본다든지 페이백 피리어드를 따져 본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게 경제적으로 유의미한지, 경제적으로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사용되는 이런 기법들은 이제 쪼끔 이 그 수식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뭐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NPV라고 하는 거는 인제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내가 초기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 마이너스 C 초기 투자금에다가 요게 인제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1년 후부터 N년까지 1 플러스 K가 인제 여기 이자율에 대한 내용인데 1 플러스 K의 N 제곱분의 I 번째의 수익 요걸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는 그 이제 수식이고요. 거기에 인제 그 초기 투자금인 마이너스 C를 더해 주면 그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금액을 얻을 수가 있는 이게 NPV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NPV가 0 보다 커야지만이 이게 인제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C보다 이 수익의 현재 가치가 커야지만이 그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PV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고요. 두 번째 공식은 인제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NPV라고 하는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될 때의 이자율 이게 인제 내부 수익률인데요. 그래서 이 C라는 값 이게 인제 투자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죠. 이게 두 개가 같게 되는 R 값, 이때의 R 값을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인제 그 쓰여져 있는 공식이 BC 레이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enefit Cost Ratio 그다음 지금 다시 우리말로는 인제 편익 비용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모는 그 Present Value of Cost라는 그 관점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떤 회사가 투자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투자금의 현재 가치에 대한 어 합 그거를 이제 분모로 두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Present Value of Benefit 그래서 비용 대비 그 미래 현금 흐름이
그 가져다 주는 현재 가치의 합, 요거의 비율 를 이제 BC 레이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BC 레이쇼는 1보다 커야지만이 이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그 경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코스트 분의 베너핏이니까 베너핏이 코스트보다 커야 되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지만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자본 회수 기간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다 회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을 나타내는 게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즉 5년 만에 회수할 수도 있고요. 10 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 년이 걸릴 수 있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얼마나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게 자본 회수 기간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이런 이제 그 크게 많이 사용되는 이 4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경제성 관점에서의 타당성 분석, 경제성 관점에서 타당성 분석은 어떤 그 수치화해서 이 어떤 어떤 지수, 지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지수, 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금액, 그다음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보고 따져 보고 판단해 보고 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유익한 그런 이제 그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NPV 분석, IRR, 아 BC 레이쇼, 그다음에 자본 회수 기간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만큼 경제성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인제 그 확인해 보는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 4 개의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 경제성 분석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예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볼 때 그 프로젝트를 실제 그 건설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매년 이 프로젝트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한 200억 정도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 프로젝트의 분석 기간을 한 10 년으로 본다면 이때 NPV, IRR, BC 레이쇼, 페이백 피리드가 각각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NPV를 구하려면 이 초기 들어가는 비용 마이너스 1,000 에다가 매년 200억씩 10년 동안 10%의 여기 인제 MARR이라고 하는 게 인제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그 최소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자율하고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 10% 동안 10 년 10%를 10년 동안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요 내용을 그 공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NPV가 229억 원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IRR 방법으로 "IRR 구해 봐라."라고 한다면 NPV가 제로가 되는 이때 이자율 구하면 약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BC 레이쇼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Present Value of Cost 분의 Present Value of Benefit이므로 1,000 분의 200을 프레젠트 밸류로 환산한 요 공식에 집어넣어 주면
1.229다라고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페이백 피어리드는 1,000억을 매년 200억씩 얻는 셈이니까 5년 후면 자본 회수가 다 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페이백 피어리드는 5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한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 대한 그 예제로서 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심플한 그런 문제고요. 이 복잡한 그런 프로젝트인 경우는 훨씬 더 계산량이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 이제 그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제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 내지는 이게 좀 알아둬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스크.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인제 미래 불확실성을 인제 리스크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금 현재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타당성 분석이 100% 정확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분석한 타당성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을 한번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따져 보는 내용들이 타당성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리스크 분석,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식의 인제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의 환경이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그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작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많이 뛴다든지 또는 뭐 이자율이나 환율 같은 것들이 많이 들락날락한다든지 또는 신용도가 많이 그 오르락내리락한다든지 뭐 그게 국가 신용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의 신용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설계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공법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리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인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타당성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 분석이 신뢰성이 있게끔 그 결과 자체가 어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리스크 분석 방법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한 3 가지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민감도 분석하는 방법, sensitivity analysis라고 하는. 두 번째가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MC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decision tree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평가를 할 때 우리 인제 그 사업 관리 관점에서 다뤄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이 인제 소위 말하는 앞에서 그 파악한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에서 나의 그 타당성이나 나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인제 그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sensitivity 분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통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확률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의 타당성 내지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뭐 여러 가지 어 그 어떻게 보면은 성패 이런 것들에 어 어느 정도
어떤 통계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리스크 분석에 활용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법인데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우리가 인제 설계를 검토한다든지 시공법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 어떤 게 좋을지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가 인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럴 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의사결정 나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평가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이 sensitivity,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decision tree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될 시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프로젝트 주어졌을 때 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따져 보고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미래 불확실성을 예측해 보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을 소위 얘기하는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라고 이제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슬라이드상에 보여 드리고 있는 내용은 실제 인제 현업에서 이 경제성을 분석을 한 그런 인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공동주택과 오피스를 인제 복합 적으로 인제 개발하는 사업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매출액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 보는 게 이제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출액, 이 프로젝트를 실제 인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를 따져 보고 인제 마지막으로 이 매출과 지출 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는지를 예측해 보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따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성 분석에서 이 경제적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경제적 관점이 제일 중요하지만 기타 이제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여러 가지 인제 관점에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 불확실한 상황 같은 것들을 따져 보고 이게 나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건설 사업 관리자의 자세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내지는 어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알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빙산에 비유한다면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설 사업 관리자가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인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고 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 따져 보고 잘 진단해 보고 잘 파악하고 할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수면 위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원동력 내지는 그런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골격 내지는 전체적인 윤곽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파악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진대 과정상에 이런 건설 사업 관리자가 지녀야 할 그런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관점이지만 앞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소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타당성 분석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